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름방학 솔루션 신여름 특강에서 대수 심화반을 맡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졸리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자, 일단은 저희 반 아이들 학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일단 그러지 않으신 분들 있으니까 제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수학과 나왔습니다. 일단은 한양대 수학과 들어갈 때 논술로 들어갔어요. 최저가 없는 상태에서 수리 논술로 들어갔고, 그 당시에는 이제 수학과가 제일 높았던 커트라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에 미친 사람이다. 나동아 쌤께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쪽으로는 이제 좀 이 친구는 믿을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제1회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이건 이제 202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모전인데요. 전국에서 과목 가리지 않고서는 공모전을 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과목에 이 팀이 제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순서를 매겨가지고 상을 주게 되는데, 거기서 대상 탔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공모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학 부분은 저만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그래서 콘텐츠로도 이렇게 밑에 있는 콘텐츠 평가단을 역임하고 있듯이 콘텐츠로는 좀 제가 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문제, 그 다음에 좋은 콘텐츠들, 좋은 모의고사들 이렇게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는 대성 콘텐츠 평가단은 대성에서 신규 콘텐츠를 낼 때 저희한테 와서 검수를 받습니다.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고칠 부분이 있는지 검수 받고 출간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두 개를 역임하다 보니까 올해 고3 어머니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네,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도 저희가 1회를 냈었고요. 한 회를 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현재까지도 대수, 미적분, 확통, 미적 2, 그 다음에 기하까지 저희가 꿰뚫고 있다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랙라벨과 이투스북도 제가 검수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우수 검수자로 선정이 돼서 따로 인터뷰까지 추가를 했었습니다. 네. 현재는 SNT에서 중동고 1등급반을 맡고 있고요. 중간고사 기간에 100점 나왔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업 대상과 목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수업은 목표 자체가 수능 내신 킬러 문제를 해답까지 다이렉트로 정복하는 게 목표예요. 여기서 혹시 서술형 있는 학교 있으신가요? 자녀의 학교에 서술형이 있다. 네, 있으세요.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내신 킬러 문제에서 서술형까지 다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단답형도 확실하게 맞추기는 어렵죠. 앞서 이제 문유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틀렸대요. 그리고 이제 값을 구해봤는데 또 틀렸대요. 그런 상황이 이 대수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해답까지 가는 그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대상입니다. 기본은 어느 정도, 기본만 다시다가 계속 다지면 실력도 기본에서 멈추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증진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은 학생들을 이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워너비 1등급, 준비된 1등급 1등이 필요해요. 최근에 입시 결과 같은 걸 보면 5등급제로 변환했을 때 스카이가 엄청난 교과 성적을 갖고 있죠. 1.030이 이렇게 돼야지 교과로만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합은 조금 낮긴 하겠지만, 그래서 1등급이 되지 않으면 입시에서 수시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1등급이 되고 싶다? 그러면 대수 심화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보내야 되는지 이제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수를 대수롭지 않게 풀게 하는 게 대수 심화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능 내신 킬러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실게요. 왼쪽에 2024년 시행이에요. 작년 시행이죠. 수능 공통 22번이 대수 문제입니다. 공통 22번이라고 하면 공통에서 객관식 다음에 주관식 맨 마지막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 밑에 보실게요. 2025년 6월 4일, 올해죠. 올해 6월 4일 6평 모의고사에서 공통 22번도 대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실까요? 2028년 수능 예시 문항 30번. 이거는 이제 평가원에서 우리가 2028학년도 수능을 이렇게 내겠다라고 언지를 주는, 그 트렌드를 미리 알려주는 예시 문항들이에요. 근데 이때는 통합이잖아요. 그럼 객관식이 21번까지고 주관식은 22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근데 30번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죠?
각각의 영역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들이 다 대수예요. 이렇게 대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단답형으로 강조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문제 답을 꿰뚫어내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도 이제 심화 단계에서 저의 심화 반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각각 대비할 수 있게 훈련을 해드립니다. 이것들이 이제 내신에 출제가 되었을 때 서술형은 물론이고 단답형에서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타임어택 기간이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들을 만난다면 그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화반에서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다. 다음은 수업 플로우입니다. 일단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2라운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 수업에 한 번만 시험을 보면 아이들이 조금 이해도가 낮아지는 것 같아서 2라운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뷰 테스트예요. 전 수업 때, 저번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리뷰 테스트고요. 이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문제에서 1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분 동안 보는 건데 빠듯하지 않냐? 빠듯해요. 게다가 심한 문제니까 더 빠듯할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아이들이 시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요. 그걸 기르게 하기 위해서 이 리뷰 테스트를 좀 빡빡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빡빡한 리뷰 테스트 해설해야겠죠. 해설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나눠드린 브로셔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계획서에 단원마다 명칭이 조금 달라요. 회차마다. 그 회차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쇼컷, 그 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한 심화 문항들을 이때 다룰 거예요. 수업 때. 그 다음에 수업 이후에는 라운드 2, 투데이 테스트입니다. 이때 배운 것들 있죠? 수업 때 배운 당일날의 그 심화 유형들, 쇼컷들, 그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투데이 테스트에서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투데이 테스트도 이게 심화반이다 보니까 기본반이면 좀 널널하게 구성을 했을 텐데 여기도 10문제 이상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에서 어머님들은 이제 한번 겪어보셨으니까 적어도 개당 2분 안에 풀지 않으면 조금 희망이 없어요.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2분 안에 풀어야 정확하게 1등급을 다 잘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투데이 테스트에서 그걸 목적으로 하고선 개당 평균 3분에서 2.5분 요 정도로 난이도 구성을 해서 애들이 타임어택도 대비할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끝난 후에는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해설하고 클리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봉테일로 유명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홍승혁 플러스 디테일로 홍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몸매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은 그렇게 몸매가 이 형체로 안정적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왼쪽은 수업 계획서고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지수 5번, 그 다음에 상하함수 2번, 이제 수열 3번. 문유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로그 부분에 애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로그를 3번 정도 이게 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하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화 그래프 사실 한 번에 나갈 수도 있는 파트긴 해요. 하지만 일부러 2번에 나눴어요. 심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2가지가 킬링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개로 나눴고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시그마가 굉장히 괴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한 것들을 다룰 수 있게 3회차로 나눠서 애들한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로는 어디서 뒤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콘텐츠 킹으로서 촘촘한 구성을 갖고선 교재랑 이제 아이들 개별 프린트까지 맞춰서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앞서 시지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설명회가 끝나도 남아 있을 거니까 언제든 오셔가지고 질문하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홍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